네, 6월 2일 목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미나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국내 증시가 이제 지방선거 영향으로 하루 쉬었는데 그동안 미국 증시가 우리가 쉬는 동안 계속 빠졌습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증시도 오늘은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 6월의 첫 거래일이잖아요. 이번 달 6월 달 전망, 증시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뭐 미증시가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닥에서 거의 10% 가까이 반등이 들어왔다가 한 이틀 정도 1% 가까운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거거든요. 뭐 그리 크게 염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오늘은 미국의 이제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면서 약간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미국 한 4개 정도 주에서 성장폭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약간의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는데 전체적인 이제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게 미국 이제 나스닥 지수 차트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에서 이제 제법 좀 강하게 반등이 조금 들어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면 정말 좀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온 거잖아요.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고 났다가 한 이틀 정도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크게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이제 지방선거 어저께 이제 휴장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개장을 했는데 코스피가 좀 많이 빠지죠. 원달러 환율이 또 오늘 1% 이상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이제 선물 매도세가 좀 강화가 좀 되면서 업종 대표주들이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뭐 한 0.2%, 0.3% 정도 이제 조정받고 있는 거니까 환율은 이제 1,200원에서 1,250원 정도 조금 이제 넓은 밴드를 설정을 해놓으면 그 안에 이제 박스권 흐름이 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다가오는 6월 FMC 회의 때는 기준금리가 0.5%포인트 또 인상이 될 거예요. 빅스텝으로 이제 금리는 인상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난 FMC의 의사록이 이제 공개되고 난 이후에 하반기에는 약간 이런 긴축적인 스탠스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베이지북 얘기해드렸었잖아요.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금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려버리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가가 좀 잡히는 시그널이 나타난다라면 긴축에 이제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 분수령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이제 CPI 지표 5월 달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다음 주 이제 금요일 10일 날 이제 발표가 될 텐데 만약에 5월 CPI까지도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된다면 이제 연준이 판단했을 때 확실하게 물가는 정점을 좀 통과했다. 피크아웃이 이제 힘을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긴축 기조가 약간의 이제 좀 뉘앙스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6월 시장은 FMC 전까지는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으면서 개별 종목 장세 좀 나타나고 FMC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아마도 이제 6월, 7월 넘어가는 구간에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한번 연출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전약 후강 뭐 전약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그리 약한 시장보다는 좀 박스권 장세,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고 이제 몇몇 가지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고 난 이후에는 지수가 또 탄력적인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좀 종목 선택을 조금 더 이제 좀 심혈을 좀 기울여서 종목 선택을 좀 잘 하셔야 섹터 안에서도 뭔가 이제 좀 차별화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주안점을 두시고 6월 시장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국면에서 우리는 좀 모멘텀이 강한 종목 위주로 당분간은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무려 5% 넘게 오르면서 지금은 한 4%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E&D 지금 매수 후에 25%의 수익이 났습니다. 전고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한 달 조금 넘게 지났는데요. 제가 3, 4월 달에 연이어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나노신소재, E&D 이런 종목이잖아요. 방금 전에도 제가 뭐 요 종목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오늘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보면 전부 다 조정받고 있는데 나노신소재하고 E&D는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같은 섹터 안에서도 분명히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전개된다. 최근에 이제 LG화학 주가가 되게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죠. 매스컴에서도 이제 LG화학 주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바닥을 좀 통과했나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게 LG화학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46만 원대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N자형 파동 만들면서 최근에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상승 파동이 좀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LG화학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를 봤더니 본업이었던 이제 기초화학 업종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양극재 쪽으로 이제 LG화학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LG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지주회사 LG도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게 LG그룹이 지금 2차전지 배터리 쪽에 상당히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걸 이미 발표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중국 기업들 빼고 나면 점유율 1위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배터리 셀 회사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배터리 셀 회사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LG화학이 공급한다면 공급망과 관련된 어떤 우려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그룹 내에서 이제 수직 계열화가 어느 정도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좀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LG화학이 최근에는 이 2차 전지 양극재 시장에 대한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오늘 보면 LG화학이 고려아연하고 양극재 이제 전구체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걸 발표를 했고, 지난주에는 중국 B&M하고 또 합작법인 설립해가지고 양극재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벨기에 유미코어, 양극재 전 세계 이제 점유율 1위 기업인 유미코어를 인수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리뷰해드리고 있는 E&D가 바로 이 양극재, 이 전구체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고 M&A하고도 뭔가 좀 연관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이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은 오늘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E&D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 목표가를 이미 뛰어넘었었는데 2차 목표가는 한 3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해 놓고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충분히 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저는 E&D는 뭐 지금 25%나 수익이 나고 있지만 계속해서 보유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D 2차 목표가 35,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목표가 달성했지만 조금 더 가져가 보는 전략으로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5월 12일에 편입했던 유니드입니다. 오늘 인적 분할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그래도 다행히 우리는 수익권이에요. 이 종목 대응점이 어떻게 할까요? 그 인적 분할하는 것 때문에 제가 리뷰를 해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물적 분할과 관련해서 워낙 지금 트라우마가 많다 보니까 무슨 분할 얘기만 나오면 이게 악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유니드가 정말 좀 저평가되어 있는 화학 기업이거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즘에 이제 비료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았던 가성 칼륨을 이제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굳이 이제 인적 분할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한 4년, 5년 전에 건자재 관련된 뭐 합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을 인수를 했는데 그쪽 사업이 지금 계속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사업을 아예 떼내가지고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을 하고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는 또 가성칼륨은 또 별도의 신설 법인을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인적 분할을 이제 단행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분할을 하는 것 자체가 경영 효율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의사결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주가가 13만 원 위로 조금 이제 뛰어 올라가다가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렸는데 상당히 저는 뭐 괜찮은 재료가 나온 거라고 보여지고요. 유니드는 이 가성칼륨 아직도 저는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세계시장 이제 점유율 1위 기업이면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원재료 부담이 이제 늘어난 만큼 판가를 계속해서 인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협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1분기 때도 실적이 좋았지만 2분기, 3분기 때도 실적이 아주 좋아질 거거든요. 지금 PER이 한 6배 정도밖에 안 되는 현저히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니드는 오늘 뭐 인적 분할과 관련된 어떤 뉴스를 좀 보시면서 한 번 더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라는 차원에서 리뷰를 좀 해드렸으니까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저는 접근 가능하다. 13만 원 아래에서는 매수 기회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니드까지 종목 리뷰 들어봤고요.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로 온 종목 상담 첫 번째는요. 티웨이 항공이 도착했어요. 3,500원에 5%인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지금 이 차트를 보면 3,500원은 좀 멀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요? 지금 비중을 지금 5% 정도밖에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저는 매수가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그냥 손실이 좀 크더라도 비중이 좀 작으니까 여기서 잘라버리고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이 그 저가 항공사들이 수익성이 좋아지는 걸 기다리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물론 이제 제주항공이라든지 진에어라든지 제주도에 이제 많이 가는 항공사, 그리고 이제 일본 항공이 이제 어찌 보면 또 재개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지만 티웨이 항공은 아무래도 좀 주가가 좀 많이 좀 눌러 있고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차라리 손절 매도를 좀 해버리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티웨이 항공은 일단 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하이브입니다. 27만 원에 매수하셨고 10%인데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하이브는 저는 뭐 강력 보유. 이번에 또 하이브가 BTS가 백악관에 초청을 그러니까요. 받았는데 또 깜짝 놀랐어요. 그게 또 되게 좀 미국 안에서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백악관에서 오라 그래서 갔더니 이거 뭐 그런 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막 이런 이제 약간 비판적인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BTS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다. 오늘 주가가 지금 2% 정도 빠지는데 저는 지금 하이브는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어찌 보면 엔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뭐 BTS 군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1분기 때 이제 실적이 사실 좀 기대에 좀 못 미쳤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는 이미 과도하게 하락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손실 중이긴 합니다만 매수하신 가격 2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강력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 엔터주가 없는 분들은 네. 하이브를 좀 중장기 관점에서 지금 충분히 저는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만큼 가격적인 매력이 좀 돋보이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하이브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바로 원샷 원킬 종목, 오프닝 때 개별 종목 위주로 네. 뭐 매수해보자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추격 매수하는 걸 좀 선호하진 않는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는 뭐 징검다리 휴일도 있고 또 연휴도 끼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제 개별 테마 종목들이 훨씬 더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을 하나 지금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9,700원 현재가로 해성 TPC라는 종목을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낯선 종목일 수도 있는데 네. 오늘은 해성 TPC가 여기저기서 좀 많이 좀 언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용 이제 감속기를 제조하는 기업인데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SPG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로봇용 감속기, SR 감속기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고정밀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양산 시스템을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지면서 요 회사가 바로 오늘 이제 삼성 M&A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휴림 로봇이 뭐 삼성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휴림 로봇이 삼성이 로봇 투자를 한다 이러고 나서부터 지난 3월 달부터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서 거의 4배 이상 지금 오른 상태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강하게 오늘도 지금 휴림 로봇이 거의 16% 가까이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왜 그럼 오늘 갑자기 삼성전자 M&A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네. 주말에 이제 좀 인터뷰 보도 자료가 이제 좀 배포가 좀 된 게 뭐냐면 한종희 삼성전자 이제 DX 부문의 이제 부회장이죠. 대규모 인수합병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인수합병이 지금 추진 중이다라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거예요. 사실 이제 지난 CES 때는 인수합병을 추진하겠다라고 정도까지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다 만다 이제 말들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직접 M&A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금 또 명백하게 또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좀 해줬기 때문에 아 삼성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뭔가에 지금 투자를 하겠구나 M&A를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지금 보도가 좀 되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움직였거든요. 특히 삼성전자가 지금 동원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200조 원이 넘는다라고 해요. 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네. 이제 웬만한 기업들은 그냥 한 방에 다 사버릴 수 있는 엄청나게 막대한 지금 현금성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지금 시장이 가장 조금 좋아하는 이슈가 바로 로봇 관련된 분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로봇이라든지 AI 인공지능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M&A도 이제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설마 삼성전자가 휴림 로봇을 인수하지는 않겠죠. 해성 TPC를 인수하는 것도 아니겠죠, 당연히. 다만 로봇 관련된 쪽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로봇 관련된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반사급부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들썩거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의 M&A 추진에 대한 조금 더 이제 객관성을 부여해 줄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이제 보도 내용이 뭐냐면 삼성전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 이제 썬밸리에서 열리는
앨런 앤 컴퍼니 컨퍼런스에 참여를 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억만장자들의 어떤 비밀 회동 같은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그다음에 아마존의 이제 제프 베이조스, 그다음에 마크 주크버그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IT 업계의 흐름에 대해서 논하고 M&A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무려 이제 6년 만에 다시 한번 참여를 하겠다라는 걸 지금 타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마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M&A에 대한 구체적인 큰 그림이 좀 공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보도들까지 오늘 겹쳐지면서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 우림 TPS라든지 휴림 로봇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아진엑스텍, SPG, 그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해성 TPC 이런 종목들이 로봇 관련된 M&A 수혜주로 시장에 이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 1만 원짜리가 지금 상당히 좀 강력한 저항이거든요. 네. 올해 연초부터 계속 이 1만 원짜리를 해성 TPC가 못 뚫고 있는데 이 자리를 아마 한번 좀 뚫고 나면 상당히 좀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기술적인 이제 대응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현재가를 편입을 했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정도 1차적인 목표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자리를 뚫는다고 하면 사실 뭐 11,000원이 아니라 12,000원, 13,000원 정도까지도 지금 주가가 좀 열려 있거든요. 거래가 원래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인데 이런 이제 뉴스 플로우가 나올 때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량으로 이제 거래가 터지고 있거든요. 1만 원짜리에 이 매물 저항을 좀 뚫어 올리는 흐름이 좀 나온다면 뭐 제가 말씀드리는 1차 목표가 11,000원 정도가 아니라 12,000원, 13,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기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8,500원 정도로 오늘 이제 시초가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8,500원 정도 라인을 손절 가격으로 좀 대응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좀 모멘텀이 강한 종목을 공략해보자라고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 영민 매니저님께서는 해성 TPC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1,000원이고요. 손절가는 8,5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짧아서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또 무방했죠. 네, 오늘 원래 제가 저녁에 8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 날인데 네. 오늘 8시에 이제 한국 대표팀과 브라질 대표팀 평가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8시에 하면 아무도 무방을 들으러 안 오실 것 같아서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제가 원래 하던 시간으로 이제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오늘만 진행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뭐 남아있는 이틀 동안 그리고 이제 6월 전체적인 시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때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의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를 얻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후 4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